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소식마다 관련주 요동 전략은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2명 추가됐습니다. 지난주 600명대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소폭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시젠을 비롯한 진단키트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 방역을 강조하면서 자가 진단키트 도입을 촉구한 것도 한층 더 주가에 탄력을 붙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정부가 백신 개발에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바이오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질 때마다 주목받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골판지 또 제지 관련주인데요. 이에 대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골판지 원지 가격이 상승한 데다가 또 온라인 쇼핑이 성장을 했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또 택배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 포장 또 아세아 제지 등이 7%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에 웅진싱크빅, 메가MD 등도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화요일에 야인세 리턴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서진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나란히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네. 염색을 하셨고 신기수 전문가님 지난주에 머리 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오늘 또 바로 자르고 오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지난주에 머리 안 했었는데. 안 하셨어요? 네. 다른 분이었나? 헷갈렸나 봐요. 죄송해요. 자, 두 분 오늘 이렇게 나란히 또 봄 단장하고 오셨는데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또 화사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2부에서는 또 수익의 진수 코너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까지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 또 질문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글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까지도 좀 상승세 이어가는 국내 증시 훈풍 속에서 여러분들도 좀 수익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인사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오늘 쫄보님, 순백의 한보람, OLED 한보람 또 외쳐주고 계시고요. 대한도글협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성공투자님, 준호님 이름도 보이네요. 또 공부하기님 이름까지 확인을 하고요. 주미영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까지 인사드리면서 오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코로나 관련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500명대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서도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 4차 대유행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 주가 조금 가장 기로에 서 있다. 만약에 4차 유행이 시작이 된다면 3차 유행 때보다도 그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도대체 이번 이 4차 대유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죽을 듯 죽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도 드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또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일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상승세가 굉장히 또 크게 나오고 있는 섹터기도 한데요. 문서진 전문가님, 이 진단키트 관련주 계속해서 이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보여주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섹터일지 앞으로 좀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일단 이제 이 트리거가 된 게 이제 서울시가 이제 노래방에 이제 자가 진단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약간 이것 때문에 노래방이 좀 이름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내 스스로 이걸 해보고 싶긴 하잖아요. 집에서 한번 한 맞아요. 번만 맞아요. 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 부분을 여기 노래방에 가면 이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왜 하필 노래방인가?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한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쪽이 이제 비말이 많이 나오니까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게 나오면서 좀 트리거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진단키트가 그럼 얼마나 많이 이게 수요가 될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한 것처럼 노래방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한번 검사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해보러 노래방에 해보고 갈 것 같긴 해요. 노래방의 핫 아이템이 그렇죠.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하거든요. 들긴 하는데 네. 뭐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전체적인 진단키트 시장을 뭐 뒤엎을 수 있을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흐름이 좋았던 건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 수출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해외 수출이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팔았던 건 사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뭐 K 뭐 이게 진단키트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해외 쪽에서 이게 안 됐던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 진단키트를 만드는 원료를 공급을 좀 많이 해놨었어요. 이걸 많이 마련을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생산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외국도 이제 그 원료 공급은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수출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단가도 예전만큼 그렇게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국 내에서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약간 방역 물자도 있지만 그 약간 이제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갑자기 또 이름이 재난 관련 쪽의 물자로 지금은 이제 이 잡혀 있어서 생산을 그 각국이 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출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전에 뭐 CJN이 막 고점을 만들었던 그 시점만큼의 소위 말하면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있겠죠. 어쨌든 지금 4차 유행인데 네. 이게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트리거는 또 한 번은 더 발생될 것 같긴 만약에 해요. 정말로 4차 대유행이 현실화가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백신을 많이 맞은 국가들은 확실하게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네.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뭐 거기에 백신을 두 번째로 접종률이 높은 국가가 칠레인데 칠레는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어이. 그게 다 중국 백신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백신 맞았다고 돌아다녀 버리니까 그냥 확 늘어났고 네네. 인도도 그래요. 인도도 백신 맞았다고 확 풀었는데 지금 확 늘어버렸잖아요. 3차 유행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만만치 않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4차 유행을 안심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 흐름에서는 오늘 또 지금 뉴스를 잠깐 보니까 내일 또 700명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요일 되면 또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한 번 정도는 모멘텀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예전만큼 추세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신다면 네. 단기 트레이딩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미 물려서 내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막 물타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빠져나올 수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물타기 하면 진짜 영원히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찌 보면 마지막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어쩌면 이제 코로나 테마주로 조금 성격이 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신기조 전문가님, 진단키트 관련주 요새 다시 들썩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도 될까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짤까요? 아니요, 눈여겨보지 마시고요. 안 돼요. 예, 그냥 네. 가지고 계셨던 분들, 물려 계신 분들 많거든요. 음. 내일부터 파시면 됩니다. 새롭게 네.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예, 새롭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네. 이제 코로나 테마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오세훈 테마라고 오세훈 봐야 테마로. 돼요. 예, 그래서 뭐 국무회의 때 가가지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들썩들썩인다 봐야 되겠고 또 이제 뭐 일단은 진단 키트 시장은 이제 레드오션이에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초창기만 하더라도 블루오션이었지만은 네. 얼마나 뛰어드는 기업이 많고 또 다 자국 기업들 웬만하면 자국 기업들 키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뭐 성능이 진짜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는 한 외국 거 갖다 쓰기 싫죠.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많이 만들고 있고 뭐 여러 네. 나라 다 만들고 있는데 실적이 실적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작년에 올라왔던 그 가격 때문에 밸류가 아직까지도 많이 높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멘텀이 가령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는다.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 모멘텀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막 더 많이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이제 그냥 오세훈 시장 입김에 의해 가지고 네. 이제 뭐 조금 이제 움직였다 좀 보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한들 그래도 이 부분에서부터는 오히려 좀 탈출을 시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단호한 딱
진단이죠. 탈출의 기회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지금 새롭게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진단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와 함께 또 같이 들썩이고 있는 섹터가 바로 백신 관련 종목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렇게까지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준 데는 또 바이오 종목들의 힘도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주로 해서 계속해서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백신 그렇다면 신기조 전문가님 백신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여기도 하지 마세요. 백신도 안 돼요? 네, 여기도 하지 마시고 네. 이미 다 작년에 한 번씩 다 이제 해먹은 데인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한번 시세를 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네. 한번 매물 쏟아지면은 또 급하게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시 또 고점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에는 당연히 테마 쪽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아주 뭐 단타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 뭐 이제 가셔가지고 뭘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가서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이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이 코로나 또 막 심해지고 그러면은 또 막 이런 쪽 막 가고 또 우리나라 또 뭐 백신 또 뭐 생산하고 그러면은 관련주도 또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가고 막 그쵸. 이러면서 이제 막 지금 접근하시는 거는 네. 예, 잘못하면 또 이제 그 끝물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초보자분들은 팔지 못하니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도 못 팔고 내려도 못 팔고 계속 못 팔다가 나중에 보면은 마이너스 20% 30%막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위험하고 단타 하실 분들은 AB 프로바이오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네.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뭐 요런 정도 가지고 그냥 단기 단타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B 프로바이오가 오늘도 좀 많이 뛰었거든요. 모더나에 대한 모멘텀을 좀 싣고 가는 것 같은데 AB 프로바이오는 좀 단기적으로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트레이딩적으로는 좀 아직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AB 프로바이오는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장중 트레이딩으로는 하려면은 이 종목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장중에. 왜냐하면 변동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 예, 그 단타 하실 분들은 변동성 작은 종목 하시면 안 되거든요. 좀 큰 종목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나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백신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사실 불행인 것 같긴 해요. 어떤 왜냐하면 사실 백신 관련주, 국내 백신 관련주는 거의 죽은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신 관련 종목이 막 오르다가 꺾였을 때는 이거였어요. 그 정부의 계획이 그러니까 11월 달 우리나라 11월 달 정도면 집단 면역이 될 거라고 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요 백신 이게 생산한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임상 3상이나 출시가 나오는 건 빨라도 내년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집단 면역이 됐는데 국내 백신이 나오면 물론 뭐 그러면 뭐 동남아나 이런 데 수출할 수는 있겠지만 기대감이 크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다 꺾였어. 꺾였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가 좀 아까 했지만 불행하게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이게 원래 계획보다 굉장히 뒤에 늦어졌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 정도는 돼야지 이게 접종이 집단 면역이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 만약에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백신을 만들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기업들 맞겠죠. 백신을 접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관련 기업은 확실하게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계획대로 갔다면 네. 끝난 섹터가 맞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접종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뭐 5월 달부터 모더나 오고 화이자가 온다고 했지만 지금 또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게 좀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올해 안에 우리가 집단 면역을 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내년은 가야 된다는 거고 좀 많이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은 내년 3분기도 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쪽에서 백신을 만들면 이거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속도가 늦지만 동남아도 지금 늦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제가 뭐 제넥신을 이야기 드렸는데 네. 제넥신은 또 인도네시아에 또 백신 수출과 관련된 계약은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만들면 우리나라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좀 백신 판매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진원생명과학이 백신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제가 그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뭐 저는 제넥신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넥신은 다른 뭐 신약 같은 경우도 네. 사실 기술 이전을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넥시는 그리고 실제로 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성사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나오면 대박이긴 해요. 원래는 나와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누가 이거 다 끝났는데 이거 뭐 그래, 너무 뒷북이다.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년 진짜 돼야지. 이게 집단 면역이면 우리가 제넥신 그때는 만들면 제넥신의 백신을 우리가 접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제넥신 정도나 아니면 실제로 이 임상 쪽에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진단 키트라고 좀 달라요, 저는. 진단 키트는 진짜 딱 그냥 끝났다고 끝났고, 보고, 백신은 실질적으로 백신의 개발에 기대감이 있는 애들은 조금 지금 우리나라 백신 네. 접종률이 너무 낮으니까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것 같긴 합니다. 그에 대한 성과가 좀 나타난다면 조금 더 성과가 눈에 보이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제넥신 정도를 좀 꼽아 주셨네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진단 키트 그리고 백신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의 수혜주라고 하면은 또 언택트 비대면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만약에 4차 대유행이 된다면 또 재택근무라든지 또 학생들 또 학교 안 가고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온라인 교육주들 다시 한번 좀 들썩일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교육주 사실 이런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재택근무가 사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주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육 관련 이런 온라인 교육의 성장성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부모님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애들 학교 학교를 안 보는 가야. 걸 별로 좀 좋아하지 맞벌이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교육은 적극적으로 이 언택트 수업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할 거고 네. 결국에는 아무래도 공교육이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뭐 교육만이 아니라 사실 집단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공교육은 언택트가 많이 자리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특수성이라고 보고 다만 사교육 시장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원래도 인강 시장은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오프라인을 하면 매출이 확실하게 떨어졌어요. 예, 오프라인 하시는 학원 하시는 분들이. 근데 뭐 사실 물론 모든 뭐 학원들이 이런 온라인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국영수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인강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은 조금씩 더 커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언택트 수요는 늘어날 것 같긴 하다. 근데 공교육 쪽은 이번에 뭐 또 이제 이 온라인 수업 한다고 하니까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만약에 테마를 기대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물릴 것 같아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백신 관련주는 그래도 조금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이 네. 요거는 모멘텀이 정말 깔짝하고 맞을 것 같아요. 깔짝하고 말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온라인 교육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단기 관점보다는 아예 장기로 봐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 사교육 시장에서의 온라인 교육이 늘어나는 거 네. 요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건 아주 장기로 봐야 되니까 굳이 뭐 이거를 장기로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교육 쪽 관련 종목은 관심은 안 두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온라인 교육주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물려 계신 분들 탈출 기회라고 역시나.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작년도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다 적자예요. 작년에 뭐 온라인 교육 수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수혜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실적으로도 그게 예. 증명이 안 그러니까 되고 있나요? 실적 성장 안 되는 메가 스터디 쪽인데 네네. 그쪽은 원래 온라인 교육 인프라가 원래 탄탄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집중해가지고 실제 실적이 나왔고 이제 그 오프라인 하던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오프라인 때보다 늘어나느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무슨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애들 가르치고 돈 받는 것보다 네. 온라인으로 돈 받는 거는 훨씬 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쪽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 플러스 온라인이 아니란 말이죠. 오프라인이 깎이면서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성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온라인 교육은 그냥 테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같이 올라간 종목들
골판지입니다. 뭐 물론 저도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택배를 굉장히 좀 많이 시키게 됐어요. 집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또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그 돈을 쇼핑에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판지 관련주들 특히나 또 골판지 가격이 또 원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골판지 관련주들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선희 전문가님, 그러면 골판지들은 원지 가격이 올랐으면 실적으로도 조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지주, 골판지 관련주들은 전망을 좀 어떻게 체크하실까요? 이거는 약간 종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제지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밸류에 부담은 없거든요. 펀더멘탈은 괜찮아요. 그리고 어쨌든 택배 수요는 이거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계속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지주 중에서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생각보다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제지주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재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재질을 펄프를 만들고 이거를 말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스팀으로 말린단 말이에요. 그 스팀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뭐 벙크 슈나 이런 걸 이걸 만들어서 그게 쉽게 말하면 물을 끓이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원래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건데 몇몇 기업들은 펄프에서 나오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진액을 이런 화석 연료를 대체해 가지고 끓이긴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좀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탄소 배출권 관련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사실상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업황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대응해도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게 없는 애들은 대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지주는 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쿠팡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로 엮였던 애들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테마로 엮이지 않고 그냥 실적으로 안정적으로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코로나가 제약산이 아니더라도 추세적인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선별적인 대응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골판지, 재지 관련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예, 재지 관련주 저도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기업별로 이제 봐야 되고 그 재지 관련주 중에 밸류가 싼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실적 좋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선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부분에서 가격 매력이 지금은 많이 좀 이제 감소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 안 올라온 종목들은 그러면은 사도 되냐 그러면 안 올라온 종목들은 또 안 올라온 이유가 또 있어요. 실적들이 또 이제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또 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들을 좀 보면서 그 종목별로 아직까지 조금 덜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이제 괜찮다고 보는데 가령 뭐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4,015원까지 뭐 상한가를 치면서 쭉 올라왔는데 네네네. 다시 뭐 4,000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물음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시세 연속성을 너무 바라기보다는 지금 구간은 좀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실적은 뭐 늘어나겠지만은 그 부분이 먼저 미리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지금은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이슈와 함께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의 전망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확실한 탈출의 기회다라는 진단을 좀 도와주셨고요. 여러 가지 좀 같이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실체가 있는지 좀 자세히 한번 더 들여보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